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자유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2030 세대들은 거짓을 정말 혐오합니다. 2030은 진실 팩트를 원합니다. 팩트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복귀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복귀이고, 거짓은 이재명 개자식아, 네가 왕이야. 나라를 사랑한 게 죄냐 이 개자식들아. 여러분, 그리고 부정선거, 대통령 예산 삭감, 줄타리 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개혁 말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호 TVロック2号戦争当時大韓民国を支援した守ってくれた世界の67国日本もちゃんとあり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皆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저희는 지금 피를 말리는 전쟁 중에 와 있죠. 그리고 그 전쟁은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맞죠? 국민의힘 반만 떨어지지만 민주당보다 10% 앞서있고 우리 윤통은 지지율 50%를 넘었습니다. 2017년과 분위기가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2030 청년의 시간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광화문에 매주 몇백만씩 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왜 보도 안 합니까? 틀딱 노인네들 집회 그렇게 프레임을 씌운다 이 말입니다. 욕 한마디 하겠습니다. 역 같아서 못 참겠습니다. 2030 지지율이 어제자로 윤석열 대통령 52%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왜입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2030이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계엄령이 터졌을 때 놀라신 분과 아무렇지 않으신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놀란 입장이었습니다. 제 살기에만 바쁘고 정치에 관심을 끄고 살다 보니 왜 갑자기 계엄을 하신 거지? 왜 민주당에 먹잇감을 주신 걸까? 왜 하셨을까? 여기서 중요했던 점이 바로 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계엄령을 하셨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니 그들이 22번 탄핵을 남발하고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감소시키고 또한 감찰법까지 주고 이래서 계엄령을 하신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무능하다고 프레임을 씌우더니 야당에서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속 탄핵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을 보고 많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세월호 때부터 정치적으로 감정으로 정치하는 민주당을 싫어했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민주당을 싫어했지만 가끔의 나라의 상황이 정말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을 믿으면서 그것들 왜 계엄을 했는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제 지인들이 탄핵 찬성 시위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나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고 부끄럽지만 광화문 집회의 존재를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월 달에 혼자서 광화문 집회를 향했는데 이 날이 저에게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달리 그때 정말 저의 또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6070, 80 어르신들이 정말 과장을 못해서 99%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순간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이 분들이 가시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이제 누가 지켜야 되는 거지? 가장 인구수가 많은 4050은 보이지 않았고 2030은 전부 다 무관심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위기감이 더욱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혼자
광화문 집회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제발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애국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저에게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껏 어르신들이 6.25 때부터 지켜온 이 땅을 저 공산주의 세력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그 순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왜 부정선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4명의 헌법재판관이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했었는지, 왜 선관위와 사법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1조에 있는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부정선거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중대한 사항 아닙니까? 낱낱이 수사받아도 모자를 판에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내려야 정도로 기울어져 있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 분노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이 3년째 재판을 도망다녀도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한 달 반 만에 구속하고, 구속도 모자라서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이 판을 쳐도 8시기면 넘어가는 저 좌편향된 법의 잣대에 우리 청년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헌법에 의거하지 않는 사법부, 공정함을 잃은 사법부는 이미 모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2030 세대들은 거짓을 정말 혐오합니다. 2030은 진실 팩트를 원합니다. 팩트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복귀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복귀이고, 거짓은 하루 일한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한 4명의 헌법재판관의 중립성이 거짓입니다. 청년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판결한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그렇기에 분노한 것이고, 저는 탄핵이 인용되지 못하도록 모든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또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의힘 또한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조기 대선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화가 치솟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반드시 복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불의를 보고 절대 참지 아니하세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님 두 분 다 불의를 보고 결코 참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둘을 이을 대통령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이십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참지 마시고 빨갱이를 사형시키십시오. 원래 정치인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개자식아, 네가 왕이야. 네가 대통령도 아니 어디 까불고 난리야. 여러분, 우리 까부는 놈 깜빵 들어가야겠죠? 외쳐봅시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깜빡! 이재명 깜빡! 이재명 깜빡! 이재명 깜빡!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말씀하셨어요. 언젠간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겠다면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우리가 자꾸 원하던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님 사랑하시죠? 제가 윤석열 부르면 여러분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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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화이팅! 그런데 이 좌빨 개자식들아, 이게 감히 우리가 사랑하는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켜 나라를 사랑한 게 죄냐 이 개자식들아. 여러분, 저는 23살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천다희 청년입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저희 한번 시원하게 구호 한번
비정상적인 법률의 남발로 국론 분열 조장, 수십 차례의 줄타넥으로 잘못 얻는 자들의 직무 정지,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감사와 감사원장 탄핵,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입법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운명체계를 무너뜨리는 저들에게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 거대 야당의 행위를 보시고 이것은 전시사면에 근거하는 비상사태다라고 생각하셔서 비상대응 권한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응이 내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 비상대응으로 사상자가 있었습니까? 피해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대응은 절대로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께 구현의 권한입니다. 권한. 그러나 민주당에서 대안은 내란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상에 범죄를 생중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두라고 범죄를 그만두는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안은 절대로 내란이 아니요 범죄도 아닙니다. 저는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대통령의 개혁을 통해서 제공이 되어서 수많은 청년들이 깨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정말 뜻도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모이고 더 외쳐야 합니다. 아직까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년들, 소리를 내십시오. 눈을 뜨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청년들, 눈을 뜨십시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어른분들이 목숨 걸고 싸우셨는데 청년들, 우리가 그것을 헛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반드시 2030 청년들 깨어나서 자유대한민국 지켜냅시다. 특별히 애국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좀 평범한 대한민국 30대 여자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횡포,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용기 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강도 같은 입법 야당, 정의를 외면한 채들의 무기가 되어주고 있는 사법부, 그 옆에서 신명나게 칼춤을 추는 언론, 이 반국가 세력들의 삼박자 카르텔로 우리의 오늘은 심각하게 훼손돼 가고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헌재의 무법 행태, 가짜를 진짜인 듯 짝퉁팔이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을 보고 이 나라의 상식과 법치가 무너지고 있음을 체감했고, 또한 여러분처럼 같이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자유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물며 현직 대통령조차 부당한 공격을 받는 불법 현실에서 나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억압받고 억울한 매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정당성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음모론에 빠진 극우 세력이라 몰고 처벌의 대상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이없는 카톡 계엄에 이은 여론조사 계엄 등은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법이 자랑이 되는 세상이 되기 전에 무너진 상식과 법치가 우리의 일상을 더 파괴하기 전에 우리는 다 같이 힘을